안녕하세요. 1월 21일,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계획과 목표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오늘의 책 그릿을 소개합니다. 이 책의 저자 앤젤라 더커스입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 맥켄지 컴퍼니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액 연봉을 마다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 해에 걸쳐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능이나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심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마틴 셀레그만 박사의 지도를 받으며 그릿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많은 언론들에서 그녀의 연구를 조명하기 시작하면서 유명세에 올랐고 2013년 메가더상, 천재에게 주는 상으로도 유명한 메가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릿에 대한 그녀의 연구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등에 인용되었으며 그녀의 테드 강의는 1,000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녀의 연구가 담긴 첫 번째 저서입니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의 챕터와 13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총 464개의 주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1부 그릿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재능, 불우한 가정 환경에도 놀라운 성공을 일궈낸 사람들과 반면 인류대를 낳은 부모와 천재적인 재능 등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저 그런 성취에 머물고 마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녀의 연구팀은 예측하려 했습니다. 중도 탈락이 20%나 되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지옥 훈련을 견디는 졸업생과 중퇴자들을 예측하려 했고 세계 최대의 영어 맞춤법 대회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상관없이 끝까지 살아남고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겐 그릿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능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재능만 집중 조명함으로써 나머지 모두를 가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 중계방송이 최고의 선수를 볼 유일한 기회이나 매일 훈련하는 모습은 보지 못한 채 경기만 봤다면 성공의 이유를 재능으로만 설명하기 쉽습니다. 니체는 말했다.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의 사실만을 즐긴다.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그 편이 나은 점도 있다.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반응이 다소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재능보다 2배 더 중요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난독증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작가가 된 존 어빙은 지금까지 10권이 넘는 소설을 썼으며 그 대부분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절반은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읽고 쓰기가 쉽지 않았던 까닭에 어떤 일을 아주 잘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듭해서 하다 보면 타고난 재능이 없는 일도 제2의 천성처럼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요즘 소설 쓰는 일에 자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원고를 계속 검토할 지구력 하나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작 작가이자 감독인 우디 앨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켜보니까 작가가 꿈이라고 말하지만 첫 단계에서 실패하고 실제로는 희곡 한 편, 책 한 권 쓰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노력하지 않을 때 당신의 재능은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일 뿐입니다. 재능이 기량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노력은 재능을 기량으로 발전시켜주는 동시에 기량이 결실로 이어지게 해줍니다. 성숙한 그릿의 전형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4가지 심리적 자산이라고 합니다. 관심, 연습, 목적, 희망. 이 4가지 자산, 그릿을 기르는 법은 어떤 걸까요? 제2부, 그릿을 기르는 법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 내가 졸업식 축사 연사로 초대받는다면
나는 열정을 쫓아라 대신에 열정을 키우라라는 말로 시작할 것이다. 열정은 계시처럼 오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져라. 관심이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열정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관심을 어떻게 심화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라. 어떤 일이든 몇 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고 싶다면 오로지 많이야만이 알 수 있는 미묘한 차이를 즐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 1만 시간의 법칙의 저자이자 유명한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의 논문 전체를 읽는다면 10년간 1만 시간의 연습은 대략적인 평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연습은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 대부분과 달리 전문가들은 에릭슨이 말하는 의식적인 연습을 수천, 수만 시간 동안 한다. 그릿을 기르는 법 세 번째, 높은 목적의식을 가져라. 열정의 원천이 되는 한 가지는 흥미다. 그리고 또 다른 원천은 목적, 즉 타인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목적의식을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목적이 확실한 롤모델을 찾으라고 권합니다. 네 번째, 희망을 품어라. 그릿을 좌우하는 희망은 다른 종류다. 이 희망은 우리의 노력이 미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내일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것이다. 제3부에서는 자녀들에게 그릿을 키워주는 법을 소개합니다. 현명한 양육 방식은 많은 요구를 하는 동시에 지지해주는 부모다. 양육에 관한 연구에서 발견된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부모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보다 자녀가 수용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경험이다. 자녀에게 그릿이 생기기를 바란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인생의 목표에 얼마만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 보라. 하지만 그릿이 성공의 전부는 아니다. 탁월함과 선량함은 다르며 만약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선량함을 우선으로 꼽을 것이다. 뛰어난 성적 등 학업 성취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높은 것은 그릿을 포함한 내적 품성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회의 기능에는 관계적 품성이 중요하고 독립적인 자세에는 어느 덕목보다 지적 품성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다면적 성격 특성이 다 함께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열정과 끈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는 그릿이란 인생을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사는 거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우공이산 기억하시나요? 우공이 산을 옮긴다. 남들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바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밀고 나가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 그릿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